네, 안녕하십니까. 정봉주입니다. 어제 그 프랑스 관련된 영상을 좀 올렸었는데, 아무래도 그 사이에 IOC 회장이 대통령께 직접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직접 전화를 해서 할 거면 빨리 전화를 할 것이지, 뭘 또 전화를 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건 또 뭔지 모르겠어요. 빨리 전화를 해야지. IOC 위원장이 할 게 아니라 지금 미테랑 대통령이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우리가 기분 나쁜 거는 프랑스예요. IOC가 아니라 프랑스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면을 세워주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프랑스가 사과를 해야 한다는 거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카멜라 해리스, 까밀라가 아니라 카멜라입니다. 카말라라고 그러기도 하고 카멜라라고 그러기도 하죠. 카말라 해리스가 지금 JTBC라든지 뭐 연합뉴스라든지 YTN 이런 데서는 보면은 MBC도 그렇고 너무 이게 럽사이드하게 마치 해리스가 돌풍을 일으키고 트럼프가 상당히 지금 뭐 수세에 몰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뉴스를 짜더라고요. 이제 그거 보면서 이상하다. 아니 갑자기 왜 민주당이 뭐 바이든이었을 때는 저렇게 뭐 공지에 몰려 있다가 해리스가 되니까 갑자기 뜰 이유가 뭐가 있지? 이렇게 좀 쭉 이게 봐왔던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어떻게 해리스가 된다고 그래서 갑자기 뜰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뭐 워낙 영상이 그 뉴스들이 약간 좀 편파적이라기보다는 너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정에 너무 치우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데가 되면은 좀 우리한테 좀 잘해주겠지.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되면 조금 우리가 힘들지 않을까.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보도에다가 더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가다가는 상당히 큰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8년 전에 이제 거의 7년 반 전에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다 그랬을 때도 그때 우리가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트럼프가 아니라 반드시 저희가 될 것이다. 힐러리가 우세하다 하고 자꾸 이제 보도가 돼가지고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된다고 됐을 때 상당히 우리가 뻘쭘했었어요, 나라가. 예. 나라가 상당히 뻘쭘했었다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그 승자한테 뭔가 이렇게 우리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마치 나라 자체가 막 트럼프가 되는 걸 원치 않은 것처럼 자꾸 뭐 보도되고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나라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좀 뻘쭘한 상태가 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런 보도도. 지금 일단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아직도 우세해요. 예, 그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미국 쪽 인맥을 통해서 이제 들어봤을 때는 뭐냐면 미국 쪽 폭스뉴스라든지 물론 폭스뉴스는 이제 우파 쪽인 거 맞는데 뭐 CNN 쪽도 그렇고 뭐 폭스뉴스라든지 이런 쪽을 다 종합해 봤을 때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지라든지 뭐 소위 얘기해서 뉴욕타임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지금 기본적으로 일반 미국 대중들이 생각하는 민주당에 대한 원성은 상당히 큽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대해서 왜냐면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좋은데 미국의 바닥 경제는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거죠. 마치 이제 왜 일본을 옆에서 보면은 일본 증시가 상당히 지금 좋잖아요. 근데 일본 증시는 늘 지금 아베 있다 이후부터 계속 좋았지. 근데 일반 서민들은 별로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일본 가보니까 서민들은 막 물가가 막 저기 돼가지고 엄청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뭐 몇십 년째 지금 월급이 안 오르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물론 이제 바닥 경제하고 증시하고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은 미국 증시가 지금 사실 상당히 좀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바닥 경제는 그다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녹록하지가 않다. 물론 여러 가지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지만 미국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바이든의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려감을 가지고 있고 또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이민자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민자 문제라는 것이 뭐 그렇게 뭐 크게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민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민자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도 이민자지만 나도 좋아서 이민자지만 또 그 다음에 이민자가 들어오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무슨 뭐 성공의 사다리를 타는데 난 이제 들어왔어. 그러면 나는 들어온 것까지는 괜찮은데 남이 들어오는 건 좀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민자라는 것은 뭐냐면 나보다 하층민이 들어온 이런 느낌이 아니야. 한국은 이민자라는 게 우리는 이제 한국인이고 이민자라는 것은 우리 일꾼들 뭐 이렇게 집에서 뭐 봐주고 뭐 필리핀 노동자 이런 걸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이민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들어오면 다 동등한 미국인이 되는 거예요. 동등한 미국이 왜? 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 전체가 다 이민자의 나라인데 뭐가 누가 양반이고 누가 쌍놈이야.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이민자를 마구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은 나의 이 미국에 대한 지분이 자꾸 약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주식으로 따지면 주식을 어떻게 되는 거야? 대량으로 남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세계 최강의 국가인데 미국 시민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주식을 하나 들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삼성전자 주식을 막 여기저기다 갖다 뿌리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우 이재용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러지만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주식을 막 저기 아무나 갖다 뿌리는 거에 대해서 그걸 좋아하겠냐고 안 좋아하겠냐? 안 좋아해요. 미국의 나라는 세금을 낸 만큼 연금을 받는 나라예요. 세금을 낸 만큼 연금을 받고 또 미국 시티즌이라는 US 시티즌이라는 것이 주는 엄청난 그 파워가 있단 말이지. 응? 근데 우리가 이 이민자를 받아들이면 미국은 이제 불법 이민자였다가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나중에 이제 시민권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죠. 시민이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물론 불법 이민자가 들어와서 바로 시민이 되진 않지. 하지만 어쨌든 간에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져. 높아집니다. 왜? 미국의 나라 전체가 다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바이든이라든지 민주당에서 행하는 그런 어떤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인 제스처.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도 우호적이고 또 불법 이민자가 실제 US 시티즌이 되는 과정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안에 있는 국민들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이중성인 거죠. 한국 국민 아무리 서민이라도 어떻게 보면 밖에 나왔던 우리 외국인들한테 무조건 한국 국적을 준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민주당도 싫어할걸? 아마 민주당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라도 어디 파키스탄이 들어와가지고 미국 국적 준다고 하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카말라 해리스가 지금 상당히 뭐 미국 내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뭐 낙태를 주장한 거 가지고 여성들이 상당히 옹호하고 있다. 낙태 이제 허용하는 쪽으로. 그리고 마리화나 허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용한다는 것 때문에 미국인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다는데 그거는 단편적인 부분만 보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대세는 트럼프예요.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리스를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대세는 트럼프라는 객관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럼 왜 객관적이냐? 객관적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일단 미국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증시입니다. 증시. 일단 증시예요. 뭐 증시가 바닥 경제라고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증시야. 근데 미국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11월 달에 늘 이제 선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9월 달, 10월 달까지 9월 달까지 증시가 우상향을 하면 그 우상향을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증시가 이제 우리가 호황이다라고 해서 증시가 오르고 그것이 우상향을 했을 경우에 대통령은 늘 당선이 되더라.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이 재직한 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불문율입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약간 해리스가 재수가 없는 게 지금 미국 증시가 사실은 좋았는데 지금 사실 약간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조정받고 있고 7월, 8월, 9월 이제 조정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9월 달에 지금 이제 트럼프가 9월 달에 파월한테 지금 압력을 넣었죠. 9월 달에 금리 인하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9월에 금리 인하하면 바로 이제 증시가 이제 영향을 받고 오를까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해도 과연 미국 증시가 그렇게 쭉쭉 오를까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물음표인 거예요. 왜? 지금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과열되어 있는 상태는 맞아. 그렇다고 해서 미국 증시가 그럼 우상향을 하지 않느냐? 우상향을 해요. 늘 하는데 이 타이밍이 지금 쭉쭉쭉쭉 나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라 지금 좀 지쳤어. 지금 좀 지친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11월 달까지 갔을 때 막 쭉쭉쭉쭉 올라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올라가더라도 막 엄청 힘들게 올라갈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증시를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이거 미국 경제가 이거 갈 수 있는 거야? 이거 쭉쭉 가는 느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지금 미국 증시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가.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엔비디아도 어쨌든 지금 상당히 고평가됐다고 얘기가 들고 있어서 엔비디아 주식 들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언제 팔지 좀 고민하고 있는 거고 테슬라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 전기차가 지금 어쨌든 간에 불확실하잖아요. 전기차는 확실한데 제 말씀은 전기차에 있어서 지금 당장 막 불타오르는 그런 느낌은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산업에 있어서 뭔가 또 다른 산업, AI 말고 또 다른 게 뭔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거 나올 상황은 지금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상향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돼 있는 거야. 첫째는. 그래서 원래 미국의 전통적인 어떤 통계로 봤을 때는 8월, 9월, 10월이 증시가 완벽한 우상향을 그렸을 때는 현직 대통령이 되는 것은 거의 100%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안 된 부분이 가장 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게 해리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우상향이 되는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우상향이. 응? 우상향이 되어 왔는데 증시 경제 좋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 안 좋아진 느낌이 바이든으로부터 해리스로 바뀌면서부터 안 좋아진 느낌도 있고 뭐 그것 때문에 해리스를 욕하진 않겠지만 바이든이 가졌던 어떤 우리 바이든은 그래도 지난 3년 동안 계속 증시가 좋았지. 그러니까 바이든 얼굴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주식으로 돈 좀 벌었던 게 바이든 얼굴 보면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해리스 얼굴 딱 되면 무슨 생각이 되면 해리스 얼굴은 주식이 바닥이 약간 좀 꺾였을 때 얼굴하고 비슷한 얼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았던 것에 값을 못 보는 거예요.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바뀌다 보니까. 물론 바이든이 지금 말을 못하고 뭐 치매 걸리고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증시 상황으로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증시가 지난 3년 동안 상당히 견조한 상승세를 이뤘던 것이 바이든인데 바이든이 내려온 그걸 가지고 해리스가 과연 그 연상작용을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불용적인 거고 또 해리스가 지금 있는 동안에서도 증시가 지금 견고한 우상향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미국 정치 상황인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정치는 결국 연방제도예요.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통령이라는 거지. 각 주지사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인 겁니다. 미국은 연방제를 이루고 있는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연방의 대통령을 뽑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정을 하는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외교를 하는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행정은 누가 해? 주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 행정할 일이 없어. 엄밀히 교육이니 뭐 이런 거 관심 가질 필요도 없는 거, 낙태니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연방 법에 의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것도 각 주지사가 주에서 알아서 정해. 그러니까 대통령이 뭔가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해리스가 낙태네 뭐 마리아나네 이런 것들을 연방 대통령이 그거를 뭔가 하라 마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그냥 그거를 단 찬성한다 뿐이지 각 주에서 있는 주지사가 알아서 할 문제야. 그러니까 전혀 어떻게 보면 밑바닥 정서하고는 그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적중되어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치, 즉 정치 구조가 연방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7개 경합주에서 이겨야지 대통령이 되는 거야. 나머지 예를 들면 뭐 소위 얘기해서 애리조나네, 유타네 이런 어떤 전통적인 중부나 남부에 있는 이런 지역들은 죽었다 깨나도 무조건 트럼프예요. 반대로 뉴욕주나 캘리포니아니 뭐 이런 데는 죽었다 깨나도 무조건 민주당이야. 뭐 그건 볼 것도 없어요. 왜? 불법 이민자든 뭔 이민자들이 다 그 돈 되는데 도시에 들어가 있지 어디 그 뭐 남부 같은 데 들어가 있겠어요. 돈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구가 많고 이런 어떤 주는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일 수밖에 없어요. 뭐 유색인종이라든지 여성들이 많고 우리도 무슨 도시 쪽에 다 여성이 있지. 도시가 어디 뭐 지방에 있는 거 봤어요? 다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남녀 성비가 막 되게 불균형이라고 해도 서울은 안 그래. 여자가 더 많아. 그럼 지방에서 올라가서는 거지. 그 여성 많고 외지인 많은 데가 다 어디야? 다 캘리포니아라든지 뭐 뉴욕이라든지 이런 데요. 그건 다 파란색이에요. 자, 그런 과정으로 갔을 때 결국은 경합주 외에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건 해리스든 뭐 트럼프가 됐든 뭐 아무 중요한 부분이 없어. 미국 정치는 언제든 박빙으로 시작해서 박빙으로 끝나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이긴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막 리처드 닉슨처럼 무슨 뭐 도둑질하다 걸리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그럼 사퇴를 하지. 리처드 닉슨이 만약에 사퇴 안 하고 선거에 갔어도 결국은 박빙이에요. 왜? 미국의 나라는 사람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정당 보고 뽑기 때문에 그래. 예, 정당 보고 뽑습니다. 연방주기 때문에 연방제. 맨 밑바닥에 있고 그 표가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정당을 뽑는 거예요. 응?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우리나라처럼 직선제 같은 경우는 내가 딱 노무현 찍고 내가 뭐 예를 들면 노태우 찍고 뭐 이명박 찍고 이러면 바로 가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 누워 있다가도 아 내가 내 한 표를 형성하면 바로 그냥 그 표가 그 사람 면상에 꽂히기 때문에 어때? 누가 이따가 나가서 표를 찍는단 말이야. 근데 미국은 내가 그걸 굳이 먼 거리를 가서 차를 타고 가서 찍는다고 했을 때 그 표가 반드시 거기 가서 그 사람한테 찍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선거인단이 이겨야 우리 주에 있는 선거인단이 이겨야지 그 선거인단이 인단이 소위 얘기해서 승자 독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50% 이상을 가져가면 민주당이 전체를 다 이 선거인단을 몰빵 다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선거를 한다 그래가지고 요게 결국은 저 대통령한테 갈지 안 갈지가 확률로 정확하지 100%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안 해버리는 거지. 아, 내가 트럼프가 좋다 그래도 그냥 이런 느낌이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야. 뭐 내가 굳이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인구가 적은 데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대부분 다 보수당인 거야. 인구가 적은 데는 누가 선거하고 안 하고를 다 알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선거 투표율이 높은 거고 인구가 많은 데는 선거 투표율이 낮아요. 근데 이제 워낙 거기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세가 강하기 때문에 보통 웬만한 거 아니면 다 민주당이 되는데 이 경합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뭐냐면 아주 시골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대도시도 아닌 경기도쯤 되는 데야. 경기도. 이 경기도쯤 되는 데는 여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소위 얘기해서 정당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경제에 대한 개념이 큰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미국 바닥 경제라는 것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바이든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스러워하지가 않는다는 느낌을 이제 경합주에서 가지는 거죠. 아까 뭐 위스콘신이라든지 뭐 네바다라든지 노스캐롤라이나라든지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가 이제 경합주인데 그런 7개 경합주에서 대부분 다 지금 트럼프가 높게 나온다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지지율의 향방이었어요. 해리스가 됐다 그래서 갑자기 그것이 달라지느냐. 요번에 뭐 위스콘신에서 첫 유세를 했다는데 그게 갑자기 달라질 이유는 없어요. 왜? 지금까지 바이든이 했던 경제 정책에 불만을 가졌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지 트럼프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어. 미국 사람들도. 예. 근데 이제 바이든의 경제 정책을 이어받는 것이 해리스이기 때문에 해리스가 지금까지 뭐 바이든하고 달리 행동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경합주에서 해리스가 갑자기 많은 표를 가져갈 가능성은 별로 없죠. 별로 없어.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이미지가 뭔가 좀 그래도 뭐 말도 잘하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TV 토론에서 보면 좀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뭐 효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7개 경합주에서 바이든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불만을 가지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리스에 대한 호감도로 그것이 바뀔 거라는 느낌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왜 해리스도 결국은 바이든의 정책을 수행하는 그런 입장의 포지션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옆에서 봤을 때 그냥 이미지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이슈. 이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이슈가 기본적으로 다 민생 이슈예요. 뭐 이민자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연방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뭐 관세 문제, 중국에 대한 관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지사가 아니라 연방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트럼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중국에 대한 관세를 때리겠다, 라든지, 그리고,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로 가겠다. 이런 것들은 다 연방 대통령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 그 이민자 문제. 이건 100% 연방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연방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만 다 들고 나와 버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걸 보는 이제 이 미국 국경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지 않을 수가 없지. 미국 외에 있는 국가에 대해서 별로 대타적으로 하고, 뭐, 멕시코라든지 이런 나라에 대해서, 장벽을 쌓아버리고, 중국에 대해서, 미국의 에너미라고 생각하는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강펀치를 날려준다고 하는데, 같은 제조업을 하는 뭐,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뭐,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가 당연히 좋죠. 왜?
미국 내에서 기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기들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미국은 재밌는 게 또 근로자들이 민주당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네. 미국은 근로자들이 공화당인 경우도 상당히 많아. 특히 어떤 뭐 철강이라든지 정유 이런 데는. 왜? 기본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막 강성노조가 아니에요. 노조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너 파이어, 유아 파이어 하면 그냥 나가야 돼. 그 노동이 상당히 유연화돼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말도 안 되게 무슨 귀족노조가 돼가지고 일도 하나도 안 하는데 1억씩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회사가 너 나가면 나가는 거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 우리나라처럼 막 무슨 해고를 마음대로 못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근로자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바이든보다는 어디다? 트럼프를 상당히 지지하는 경우가 특히 많고 특히 육체노동자들. 육체노동자들은 상당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디랑 경합하고 있다? 중국이라든지 멕시코 이런 나라들하고 경합하는 거니까 저임금의 물건을 생산하는 국가들한테 지금 상당히 어떻게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